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건의 집적회로입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은요, 이제 학과로부터 이제 다양하게 이런저런 이제 뭐 일해라라고 이제 좀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고요, 이제 무슨 학습 PT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즉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좀 한번 자극적으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현직 대학 교수의 무조건 통하는 공부법이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좀 찾아보면서 그 학습법, 공부법과 관련해가지고 영상 올리시는 훌륭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의사분들 몇 분 뵙고요, 변호사분들도 몇 분 뵙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영상 올리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분들 포함해서 너는 그럼 이런 영상을 올릴 자격이 있냐라고 이제 항상 질문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별로 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직 전기전자 대학 교수이고요. 탑5 스쿨에서 박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IT 엔지니어로서 이제 좀 활동하다가 학교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테마로 이 영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한번 시리즈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공부 제가 하잖아요. 공부 네 너님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를 알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두를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그로를 끌긴 했는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두에게 통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네가 무조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사실 없어요. 누구에게나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에게 통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통하기도 하지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영상을 찍겠지만 모든 공부법의 시작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화두를 던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인트로 영상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일단 얘기를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망각곡선이고요.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심리학자십니다. 이분이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냐면은 사람의 기억과 어떤 시간과 관련된 이제 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즉 이겁니다. 좌측에는 리텐션, 기억력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곡선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수업 듣거나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무조건 복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임의의 부분에서 내가 복습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억력이 다시 100으로 올라오면서 까먹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까먹는다는 점에서는 달라지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좀 더 오래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라는 걸 하는 걸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학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길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공부와 가까운 예습 복습이 효과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추가로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주 복습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 대놓고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공부 공식입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하겠습니다. 시간 곱하기 효율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메가스터디의 손준 대표님께서 사실 아직 그때는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전 아직 첫 강의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공부가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시잖아요. 예, 사진 많이 나오고요. 예, 여기 계신 이분입니다.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이제 더 덧붙이고 싶냐면은 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공부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열심히 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효율적인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각 과목별로 그리고 사람별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두에게 통하는 공부 방법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공부법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만 할 거면은 제가 사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멘탈 관리법입니다. 오늘 짧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저는 죄책감을 갖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미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아,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하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사람이잖아요. 기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근하고 나면 혹은 학교에서 돌아오시면은 그러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일단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 퇴근하시고 난 직후일 수도 있고, 혹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뭐 에너지 빵 넘치다가 이제 샤워할 때쯤 돼서 갑자기 퍼지는 거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퍼지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퍼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뭐 하루 이틀 공부하고 그냥 땡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나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놓고 노는 시간이 있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고3 때도 그랬고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그냥 놀았어요. 자기 전에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때는 대놓고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역시 하나 또 이제 얘기를 하자라면은요, 우리 이제 전 그런 이제 웹툰 많이 봤는데요. 그래, 내일에 내가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런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일의 나는 아마도 오늘의 나보다 더 잘하지 않겠죠. 뭐 잘해도 조금 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뭐 밥을 얼마나 길게 먹는지, 뭐 혹은 나는 몇 시간을 자는지, 그런 것들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모든 공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뭐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집중하는가, 뭐 식사 시간, 뭐 몇 시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노는 시간도 노는 시간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당 오락이라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뭐 수능을 보든 뭐건 1년 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은 7시간 자는 사람인데 매일 6시간 잘 수 있겠어요? 뭐 길면 한두 달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평생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면은 일단은 내가 정확히 자는 시간서부터 확실히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라고만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약입니다.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예습, 복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고요. 공부 공식, 효율과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부분 시간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저는 효율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과 효율을 늘리는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맨날 관리고요. 조금은 놀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내가 습관, 공부 혹은 생활 습관을 기록을 하시고, 뭐다? 내일의 나를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뭘 얘기할 거냐, 하루에 5분만 기록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 혹은 디테일한 공부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이메일로 알려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지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뭐냐면은요, 본인의 공부법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게 해봐라, 저건 저렇게 해봐라,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원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성적이 향상이 되는 기쁨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마무리 멘트가 그런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빠이.